이제 안쪽 뜰로 가볼게요. 안쪽 뜰은 되게 프라이빗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왼쪽에 이 길쭉한 나무 하나, 오른쪽에 나무 하나,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이 두 나무를 먼저 심었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나시 페어 두 그루예요.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종류 두 그루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나무 밑에 막 풀이 이렇게 막 자라는데 여기를 뭔가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 철심 같은 걸로 지지대를 받고 이 나무를 대가지고 레이스드 베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길 따라서 이 나무가 보호되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흙을 밑에 이런 풀떼기들 다 뽑고 뭐 종이 같은 거를 덮어서 멀칭을 한 다음에 컴포스트를 쫙 깔아줘서 만든 베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관리를 안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잡초가, 다시 잔디가 여기로 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굉장히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 뒤로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포도, 이게 청포도거든요. 이게 3년 된 포도인데 이것도 전에 집에서부터 가져온 포도예요. 이 포도 한 그루를 이 가운데에 심어주고, 그리고 이 가지들을 유인해서 이 뒤에 홀을 다 박아서 노끈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게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올해는 포도가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포도 수확이 조금 괜찮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벌써 1년이 넘은 비트루트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아요. 그냥 필요할 때 음식에 넣어서 필요할 때만 와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놔둬도 놔뒀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수확해서 썰어가지고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그대로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일찍 다 수확해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베드의 끝에 보면은 올해 아주 많은 가지를 준 가지 두 그루가 있어요. 이 가지는 한국 가지인데 오클랜드에 봄쯤 가면 오클랜드 한국 마트들에 그 한국 모종들을 팔거든요. 그러면은 청양고추, 뭐 가지, 깻잎은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는 깻잎도 사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호박 이런 것들을 사오거든요. 거기에서 사온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아마 이거는 아사기 고추 같은데 올해는 고추가 그렇게 막 잘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제 고추 좀 많이 먹어보려고 여러 그루를 그래도 사서 심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루에 다른 곳에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문뜨문 하나, 두 개씩만 열리고 아주 막 커지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도 그런지 물어봤더니 다들 이 고추가 올해는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매콤한 맛을 먹고 싶을 때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려주니까 괜찮고, 이거는 샐러리인데요. 이 샐러리도 거의 여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은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되게 이 대를 잘 먹었는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물려서 안 먹고 있다가 그냥 뽑기도 뭐하고 싱싱하니까 뽑기도 뭐해서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막 이제 꽃이 펴가지고, 얘는 이미 꽃이 너무 많이 핀 지 오래돼서 씨앗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저절로 샐러리 밭이 또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라서 포도 잎사귀들도 다 좀 이제 떨어질 거고요.
배는 꽃이 올해 조금 몇 개 피긴 했는데, 워낙에 배는 한참 한 5, 6년 심은 지 5에서 6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잎사귀만 키우는 걸로 만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이 조그만 나무에서 하얀 배꽃이 폈었는데 그 꽃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나름 정원수로도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줬어요. 여기는 이제 청포도고, 청포도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청포도가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 포도를 또 다른 포도를 하나 심어놨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 자란다 그래서 심어놨는데 올해는 아직 두 번째 해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잘 못 올라오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거지고 이것도 우거지고 하면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심었는데 이제 내년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잡초들이 다 올라와서 잡초를 싹 한번 뽑아주고, 봄에 이 피스트로를 다 깔아주었던 공간인데 그새 또 잡초가 엄청 자랐어요. 이것도 한번 쫙 뽑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테두리에는 원래 베고니아가 이렇게 테두리 따라서 쫙 심어져 있었고요, 원래. 그리고 나서 제가 심었던 거는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들을, 이건 진짜 작은 이만한 거를 심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블루베리 9종류. 이걸 여기 라인 따라서 쫙 심어줬어요. 이게 이제 다 블루베리지만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 전부 다른 종류거든요. 이 블루베리는 어디 보자. 클라이맥스라는 레빗 아이 품종의 블루베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티프블루라는 레빗 아이 품종이고요. 이거는 조금 색깔이 짙은데 여기 숨어있네요. 이건 미스티라는 사우선 하이부시 블루베리고, 얘는 어디 보자. 블루다운이라는 블루베리고요. 다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거는 블루 매직. 얘는 블루 사파이어 블루. 얘는 테이스티 블루. 이 둘은 이름표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류로 이렇게 쫙 심어주었어요. 이것도 서로 이제 다른 종류가 이렇게 가까이 자라나면 열매를 더 잘 맺히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어줬던 건데, 올해 이 작은 블루베리들에서 한테서 꽤 많이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심어주고 벌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이런 꽃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블루베리 옆쪽에는 이것도 이제 딸기 종류도 다 다양한 딸기들인데, 딸기 종류가 한 6종류를 심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다른 종류예요. 근데 지금 이것들도 한 2년 정도 된 딸기들이거든요. 지금 열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먹고 블루베리도 여기 있네. 진짜 잘 익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특히 이쪽에 있는
이 딸기들은 이쪽에서 주로 자라던 애들인데 올해 봄에 봤더니 정말 많이 새끼를 친 거예요. 얘가 유독. 다른 애들은 하나, 둘, 뭐 3개? 이 정도 저쪽에 있는 애들은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종류가 너무 새끼를 거의 100개 이상 친 것 같아서 그 새끼들을 일일이 나눠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심어주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꽉 찼어요. 여기까지도 꽉 차고 제가 손 닿는 데를 주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그랬더니 또 그것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올해 또 딸기를 정말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 딸기도 많이 열렸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열리는 거를 모두 따서 소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블루베리 뒤에는 이게 귤나무예요. 이게 귤나무가 하나, 저기 보이는 거 둘,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셋, 이렇게 세 개가 껍질이 되게 잘 까지는 종류, 그 사츠마라는 종류의 드월프 버전이에요. 다 얘네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난장이 버전인데 얘가 다 커도 1.5m 정도까지밖에 안 큰데요. 그러니까 한 요 펜스보다 조금 높게 다 커져도 요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매는 그렇더라도 잘 열리기 때문에 여기 딱 공간에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지금 벌써 열매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군데군데 있는 이 장미들이 원래 여기 정원의 주인들이에요. 이 장미들. 여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과일나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뼈대 앙상한 장미랑 다 위드매트로 깔려서 풀 못 자라게 해놓고 이 바크로 멀칭이 싹 되어있던 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휑한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먹을 거를 심었죠. 그런데 이 장미도 그냥 잘 놔둬야 되는 게 장미들이 진짜 오래됐어요. 좀 역사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놔두고 같이 공존해서 키우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거는 석류예요. 포메그라네이트 석류인데 성류를 제가 전에 살던 집에 한 그루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 살 때는 요만해요. 그런데 이거 처음 살 때도 요만했거든요. 근데 같은 모종이었는데도 전에 집은 땅이 굉장히 클레이였어요. 이게 땅이 부드럽지가 못하고 되게 딱딱하고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비탈길이 되게 심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잘 못 컸거든요.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말라서. 근데 여기는 이제 펜스가 반은 가려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진 않고 한 아침 해 정도? 그 정도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물을 주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무 자체가 밑에 나무 자체에도 굉장히 굵어졌고 이 가지도 굉장히 많이 뻗어가지고 꽃도 군데군데서 여러 번 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모아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모아서 이렇게 키우는 방향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베고니아 펜스 따라서 쫙 오다가 베고니아가 끊기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만큼에 있는 베고니아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흙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넘쳐서 나오고 여기 있는 바크가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에 이 꽃, 이거 진짜 흔한 꽃인데요. 카네이션 비슷한 꽃인데 이 꽃을 이렇게 쪼르륵 심어줬어요. 원퍼넷을 사면 한 6개 정도 들었거든요. 모종이 6개를 이렇게 쪼르륵 심었는데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잎사귀만 커졌는데 꽃은 이게 처음이에요. 여기서 다 꽃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얘네들은 딜이라는 애들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딜 한 그루를 여기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씨앗을 맺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서 막 떨어졌던 거죠. 근데 여름 내내 안 나오다가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서 싹이 저절로 나더니 이게 나오더니 이렇게 꽃까지 또 핀 거예요. 이렇게 꽃 뭐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안개꽃처럼 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위에 가면 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예쁜 장미고 다 이제 프루닝 하고 잡초 뽑아주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딸기밭이고, 딸기밭의 비밀을 살짝 알려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 돌나무를 심어놨어요, 제가.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도 있을텐데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많이 퍼졌네요, 그늘이라서. 와, 이 돌나물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좀 많이 나오면 돌나물 무침을 해먹고 싶어요. 이게 오클랜드에서 처음 사온 건데 저걸 정말 진짜 요만큼 하얀 플라스틱 통에 넣고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워낙 잘 안 파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깻잎밭이 됐는데, 여긴 제가 작년에 깻잎 씨앗을 이렇게 잔뜩 넘어뜨렸던 데예요. 그래서 실수로 깻잎씨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원래 이 딸기밭이거든요. 딸기밭이고 저쪽에 그 블랙 라즈베리가 자라는 공간인데, 여기에 깻잎씨가 많이 떨어져서 깻잎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것도 빨리 잘라줘서 장아찌를 담그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 벌레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대단한 장미, 이건 진짜 거의 한 50년, 이 집이 지어진 지가 지금 2021년이니까 2011년, 2001년, 91년, 31년? 32년 정도 된 집인데 아마 그거랑 비슷한 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게 정말 이 장미는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도 엄청 많고, 작년에 요맘때 이 장미를 이 높이로 싹 한번 프루닝을 해줬었어요. 다 잘라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봄에 또 이만큼 또 올라와서 슛이 나와서 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폈었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이게 약간 가운데는 노란빛이 들면서 약간 아이보리빛이 나는 그런 꽃이에요. 저기 지금 하나 펴 있는데 향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미예요.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와우, 저게 돌나물이 여기에 잘 퍼졌네요. 여기가 그나마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늘도 가끔 지고 하는 데라서 그런가봐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쑥갓 씨앗을 엄청 뿌렸는데 겨우 하나가,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제가 뿌릴 때는 안 나오더니 나중에 언제 한번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금방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는 또 못 먹는 거고, 쑥갓이 이렇게, 저는 생각이 여기에 막 무성하게 쑥갓이 막 자라면 그거를 이제 막 줄기를 잘라서 많이 삶아가지고 쑥갓 나무를 해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막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서. 이거는 블랙 라즈베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블랙베리랑 약간 비슷한데 라즈베리 종류인데 색깔이, 열매 색깔이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맛도 약간 라즈베리처럼 향긋하지만 조금 더, 빨간 라즈베리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또 블랙베리처럼 아주 달콤하진 않고, 근데 괜찮아요, 제법. 그리고 지금 많이 퍼졌고, 그 밑에도 딸기가 자라고 있고, 이것도 장미 사이에는 깻잎이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여기 처음에 이사 와서 이거를 플랜을 짤 때 이 민트를 그냥 여기가 약간 레이스드 베드라서 여기쯤 심어주면 많이는 안 번지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민트가 얼마나 이게 지독하냐면 이게 땅 깊숙이를 뚫고 이거를 이렇게 줄기가 따라서 가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또 막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쪽에 심어줬던 건데 이게 자라서 여기에도 열리고 여기에도 열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뽑아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여기 땅에 놔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디 올려놔가지고 아주 다 말라 씨앗이 이제 막 씨가 마를 정도로 말린 다음에 버리던지 해야지. 굉장히,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막 씨앗도 많이 맺혀갖고 뽑아줘도 소용이 없겠네요. 씨앗이 또 떨어질 테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 여기는 이게 블랙잭이라는 그 호박이에요. 주키니 호박인데 이건 정말 하나만 심었어요. 안 심으려다가 하나 모종 딱 하나 사와가지고 여기에 심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나더니 이게 곰팡이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몇 개 따먹고는 아, 곰팡이병 때문에 얘는 조만간 죽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서 자라고 이 끝에 새로운 잎사귀에는 곰팡이병이 안 생기니까 이 끝에만 죽어나가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래가지고 또 이 끄트머리에는 열매가 또 열리거든요.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지금 안뜰에 위치한 제일 큰 레이스드 베드 가든인데요. 저렇게 나무로 이런 걸로 패그를 받고 이 두꺼운 길쭉한 나무를 대주어서 이거를 좀 높게 지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도 다 잔디밭이었는데 잔디밭을 그 박스를 펼쳐서 쫙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거의 30-40포대의 컴포스트를 뿌렸어요. 여기를 다 채워주려고. 그래서 그 흙이 한 요 나무에 한 요 반 정도는 올라왔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컴포스트가 워낙에 이제 나무 부피가 좀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썩고 해서 고운 흙이 되었는지,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게 레벨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관리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계속 이런 군데군데 나 있는 저런 실버빛 이런 것만 따먹는 일만 해서 하비스팅만 해서 이런 잡초를 뽑는 거를 신경을 안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같이 잡초밭인지 밭인지 알 수가 없게 변해버려서 이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실버빛 자라고 이러는 데는 잡초를 관리를 해주던 안 해주던 우리 먹을 만큼은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도 저희 뭐 관리 안 해도 만약에 저런 잎사귀가 필요한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조금 저거 따서 먹으면 되고, 이것도 그냥 군데군데 파 이런 거 밑둥 잘라서 또 먹으면 또 나오고 이런 파슬리 같은 것도 그냥 필요하면 향신료니까 조금 가니쉬로 몇 개 따다가 먹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여름에 햇빛 뜨거울 때 그냥 잡초 자라게 두고 그냥 뭐 바쁘니까 수확만 조금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날씨 선선할 때 밭을 한 번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좀 보기는 흉하죠. 만약에 성격이 이런 지저분한 거를 못 견딘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농법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긴 거는 저희가 수박을 먹고 작년 여름에 그냥 여기저기 뱉어놨어요. 그 수박 껍데기도 그냥 썩으라고 여기 버려놨었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절로 몇 개가 싹이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지금 열매가 이렇게 여기도 보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따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요 깻잎 사이에 이건 진짜 커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않았는데 먹을 게 과일도 나오고 저절로 이렇게 깻잎도 얼마나 많은지, 깻잎도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정말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그냥 봄에 깻잎 씨앗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뿌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모듬 씨앗 그 컬렉션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제가 여기에 이제 고수 씨앗이랑 뭐 쑥갓, 여기 뭐 보면은 레투스, 뭐 청경채 이런 씨앗들을 이렇게 말려놔요. 대충 따다가. 그럼 말려놓으면 여기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거를 막 굳이 손으로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왜냐면 여기 막 벌레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 빈 공간이 생기면 그냥 거기 가서 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얻어 걸리거든요. 이 대표적인 얘가 여기 이런 거예요. 이 비타민 야채 같은 거. 이게 저절로 떨어져서 또 씨앗에서 큰 거는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해요. 여기에서 진짜 많은 거를 많이 따먹었는데 또 이렇게 자란 거고, 이것도 이렇게 싱싱하게, 이 시금치 진짜 잘 자랐어요. 그리고 고수는 또다시 꽃이 피고 있고, 이쪽에 실버빛, 이거 상추가 또 씨앗이 나오고 있고, 저쪽엔 뭐 그 고구마가 또 줄기를 뻗어갖고 이쪽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예쁜 것들은 버닝스에서 가끔 세일을 하거든요. 이런 예쁜 애들은 세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정가를 다 주고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거의 하나당 19불? 거의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요거 이렇게 첫반태기 하나가.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그냥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고 겨울 들어갈 무렵에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류별로 칠리, 레투스, 뭐 포테이토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그거를 얼마에 세일했냐면 2불에 $2에 클리어런스가 딱 붙어있길래 거기 있는 걸 종류별로 다 집어왔었죠. 그래서 근데 딱히 쓰지는 않는데 그냥 가든에 예쁘라고 이거 칠리 앞이니까 칠리를 하나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 고추는 작년부터 자라던 고추라서 이 상태가 이렇답니다. 누가 그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는 이게 그냥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냥 놔둬봤는데, 살았길래 그냥 놔둬봤는데 자라긴 자라요. 근데 이게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잎사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몇 해 동안 계속 잘 자라는 고추들은 다른 종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제 뽑아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토마토 밭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이게 토마토 밭인지 고구마 밭인지 뭐 헷갈리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겨울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깨끗한 흙이었는데, 여기에 상추 조금이랑 고구마 줄기 집에서 키운 거를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꽂아놨었단 말이에요. 잘 크라고. 그랬는데 고구마보다 이 토마토가 먼저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열매가 군데군데 벌써 많이 열린 거예요. 많이 따먹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익었는데 이제 또 한번 따서 토마토 김치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밑에 부추가 쫙 일렬로 쭉 자라고 있어요. 지금 부추 꽃이 피고 있는데, 이 부추에 그 까만 진딧물이 얼마나 잘 붙는지, 이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웬만큼 비가 막 자주 오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진딧물이 금방 생겨요. 그래갖고 부추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고구마 밭이었던 대로 여름이 지나면서 고구마 잎사귀들이 아주 미친듯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끝에는 우리 이쪽 오른쪽에 우리 키친이 저쪽에 있고요. 이쪽이 빨래터 밑에는 그냥 뭐 실버빗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 그 옆에 로즈마리가 자라고 있고, 그 옆에는 네그루의 가드니아가 자라고 있어요.
그 가드니아가 되게 오래됐는데 정말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 원래는 쓸데없으면 뽑아버리고 먹을 걸 심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향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잘 키워놓은 거라 그냥 놔두고 있고요. 이렇게 안 뜰 가드는 이 정도로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후추를 여기에다 심으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지금 다 씨앗으로만 가가지고 여기 자라는 거는 딱 이 가지 하나인데, 이 가지는 진짜 동그랗게 뚱뚱하게 생기는 가지 종류거든요. 이 가지를 정말 봄에 심었는데 이제서 열매 하나가 이렇게 열려요. 우리나라 가지는 열매가 벌써 열렸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커지기는 커졌는데 열매가 이제서 열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가지는 안 심으려고 해요. 여기도 이제 다 흙을 파내고 다른 곳에 밭을 만들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잎사귀 하나 요만한 거 하나로 번식을 시켜서 그게 이제 새끼가 되면 그 진짜 요만했던 것들, 이렇게 쬐끔했던 것들을 여기 이렇게 일일이 다 심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여기는 막 말랐는데 이런 것들은 잘 자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물 주고 여기 좀 그늘진다 해서 그늘에 놔두고 이렇게 해서 좀 커지도록 키우고 있는 거예요.